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새로운 시리즈 함께요 톡톡으로 찾아온 발달장애인 톡톡이입니다. 함께요 톡톡 첫 번째 영상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 자폐 아동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박현옥 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기관 선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봐주세요. 약속!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박현옥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관을 정할 때 궁금한 점이 많으실 듯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기관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영유아는 어떤 교육기관에 갈 수 있을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영유아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전에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 영아는 무상교육 대상자이고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를 위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대상자로 정한 이유는 궁금해요 톡톡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적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성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유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습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특수교육 대상자 판정을 받고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교육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교육 대상 영아의 경우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영아학급이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원하실 경우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등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병살 유치원이 있을 수 있고요. 단설 유치원, 사립 유치원, 특수학교 유치원, 유아 특수학교 등에 배치될 수 있죠. 유아기에도 부모님의 희망이나 또는 상황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보육기관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기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의 유형이 있고 그러므로 부모님들께서는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부모님께서는 3, 4, 5세 유아가 의무교육 대상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전문성을 갖춘 유아 특수교사가 배치된 기관에 자녀를 지원시키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수교육 대상자 판정을 위한 진단은 일반적으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진단은 장애 진단 절차가 아니라 이미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아직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을 받게 되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 한 가지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으려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어
교육기관에 배치될 경우 모든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인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영아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 지원은 영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기에는 부모 그리고 가족이 우리 아이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아기에는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이란 장애 영아의 발달과 영아를 양육하는 가족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지원 계획입니다. 또한 유아기에는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 과정과 개별화 교육 계획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 가게 되면 모든 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의 교육 활동 속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개별화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통합 유치원과 특수교육기관 중 어느 곳에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모든 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를 보낼 것인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곳이 더 적합한 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깝고 또래 친구들이 있는 자연스러운 교육 환경을 갖춘 기관이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래 친구는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 대상자이자 의사소통 대상자이고 좋은 놀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통합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잘 알려진 바입니다. 그러나 통합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별로 유아특수교사 한두 명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하므로 교사의 역량에 따라 통합교육의 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군이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 유형별로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기관이 더 좋은지 우열을 가리기보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완전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경우 유아 특수교사가 없는 일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통합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이 많은 일반 유아교사 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유아를 가르치셨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 아이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실행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완전 통합되더라도 일반 학급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개별화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유아특수교사는 우리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아교사와 협력적 자문을 통해서 일반 학급에서 우리 아이의 교육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통합을 희망하시더라도 가능한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제 중 하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배치된 교육기관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제가 직장에 다녀서 종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유치원에서 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유치원에도 일반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 유아 모두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일 돌봄 교실은 지역 교육청별로 다소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2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케어 교실과 오후에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후 에듀케어 교실이 있고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위한 특수 에듀케어 교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모든 유아를 위한 에듀케어 교실에 보낼 수도 있고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 에듀케어 교실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부에서는 모든 유아를 위한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께서는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특수교육 대상 영아는 무상교육 대상자이며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님께서는 3세, 4세, 5세 유아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전문성을 갖춘 유아 특수교사가 배치된 기관에 자녀를 취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실시하는 진단은 장애 진단과 달리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은 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깝고 또래 친구들이 있는 자연스러운 교육 환경을 갖춘 기관,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유아 특수교육 전문가가 배치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모님들이 최적의 교육기관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